오늘 미추홀 문화 포럼은 인천의 뿌리이자 심장인 문학산 일대 재조명을 통해서 이 일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 인상과 그 가치를 알아보고 원인천 문화권의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스토리텔링, 자연 생태교육, 관광 및 평생교육 등과 연결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열린 집단회입니다. 지금에 있는 그 문학산과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사람과의 공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왜 굳이 원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듯이 지금의 한계에 있어서는 저 문학산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시 다가와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포럼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미추홀에는 많은 문화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잘 꿰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 학산문화원에서 또 잘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문학산으로부터 미추홀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아주 펄떡이는 그러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들어와서 그것이 인천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분야별 토론 발표와 상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산의 어떤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학산이라는 말에서요, 원래 이제 역사문헌에서 그 이전까지는 학산, 남산 이런 표현이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명칭이 있지만 역시 이제 문학산의 핵심은 학산입니다. 학산인데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여기 문자라는 말이 글월 문자가 붙어서 문학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문학산을 그냥 문학산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최정학 선생님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문학산 이게 한국 37쪽 보면 항공 지도를 보면 실제로 날개 모양이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추홀구의 여러 이제 상징문화에서도 보면 이 학 두루미에 대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작업들을 할 때 이 학날개 이런 등등은 좀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학산을 저도 올라갈 때마다요, 등산하시거나 이렇게 운동을 위해서 문학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죠? 그런데 다 문학산만 열심히 왔다 갔다 걷고 가시는데 아마 문학산에 여러 문학 산성도 있고 하지만 그 산성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학산을 우리가 이제 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문학산을 탐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문학산과 관련된 어떤 지명, 장소 이런 상징성들을 이런 이야기로서 좀 충족을 해야 우리가 문학산을 조금 더 좀 우리가 단순히 건강이나 걷기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역사성, 또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게 역사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에서 교육을 할 때 역사문화에 대한 이야기, 거꾸로 자연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토론문 두 번째 단락에 문학산의 나무교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계양산하고 좀 다른 지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전쟁을 겪으면서 헐벗었던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래종이 들어와 있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참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팥배나무 같은 나무들이 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자연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산이 그러면 환경교육, 생태교육을 하기에 적합하냐? 아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녹색연합에서 상당한 공간마다 부평, 계양, 연수구 곳곳에 생태교육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문학산을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렵다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소음 때문입니다. 과연 여기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고, 물론 저는 해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다.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문학산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는 그거대로 또 보존을 하되 우리가 적어도 이 문학산이 가지고 있는 거가 보석이다라고 하면 이 보석을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할 거냐, 어떻게 이걸 가지고 GRDP를 늘려볼 거냐, 관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문학산의 상징, 인천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국 사례를 필요서라도 한번 좀 스터디를 해서 적어도 그런 류의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왜 문학산이 인천의 진산이고 왜 우리 만신들이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인물들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게 아까 얘기했던 김민선 장군. 물론 그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는 무슨 애기동자, 처녀 귀신 이런 분들을 만신분들이 문학산에서 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박오섭 총장님께서 향토 사학자들을 찾아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향토 사학자분들하고 인하대 사학과 교수님들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학산이 왜 인천의 진산인지에 대해서 고증을 거친 것들을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 저희 진흥원하고 관광공사가 협업을 해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문학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류가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자백제설이 역사 이후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지 그동안 뭐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조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백제가 초기에 어떤 그 다른 신라나 고구려나 이런 가야나 이런 등등과 다르게 이런 정치 세력들이 좀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에 중심 그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가 비류였다. 다만 그것이 이제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원조에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비류 백제가 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 라이프 컬리지를 살려서 지금 이런 민간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쯤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책적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 민간 부분이 회계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는 단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광공사랑 저희 진흥원이 협업해서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 제안을 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꼭 문학산 관련된 거와 정체성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이 현재 자연생태 교육 현장으로 적합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로는 경인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양광 방음 터널하고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데는 괜찮겠지만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학산서원 터에 가보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 공간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태교육이든 역사문화교육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첫 번째 해결할 게 바로 이 소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씌우는 방법이죠. 씌우고 상부에 다행인 거는 문학산 쪽이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반사된다. 미관적으로 좀 거슬린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추홀에서 입장을 본다면 이게 어느 방향을 설치할 될 거냐면 문학산 방향 설치가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제가 연수구에 살 때 문학산을 올라갔던 그 횟수보다 하육동으로 이사 와서 문학산을 올라갔던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접근성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이 북사면 쪽은 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등산이
뭐 교육센터, 등산 무슨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치더라도 보행약자들에게는 문학산이 여전히 정상을 올라가기 위한 난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그 등산에 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요.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여기 문학산을 자주 가지만 문학산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걸 관광업 관점에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즐길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 문학산을 주변으로 해서 관광이 살려고 하면 그걸 관련한 예컨대 그 로컬에서의 어떤 지역업체라든지 로컬의 전문 인력들이 뭔가 거기서 정보도 교류하고 뭔가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플랫폼,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방청하시면서 혹시 질문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우리가 뭘 만들고 관광도 좋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여기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나의 지각에 새겨지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좀 이런 지점들이 좀 고민돼야지 이건 뭐 제가 평생 교원 가서 문학산의 역사를 또 배워갖고 정체성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해서 조정 선생님께서 모르겠어. 무슨 저는 이제 뭐 소필리아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진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있고요.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추홀구에서 사셨던 분들은 근방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은 뭐 요즘에는 이제 체험학습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소풍, 뭐 체력 단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문학산에 올라간 기억도 있고요. 지금은 뭐 이런 자리에서 좀 제가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고가다리 밑에 지금 이제 공원 체육시설로 바뀌었지만 그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그 솥단지를 들고 와서 이제 개를 삶고 닭을 삶고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면 생애 주기별로 그 아동기 때 뭐 청소년기 때 또 그 전에는 술 먹으러 또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산꼭대기 그 영경산 정자에 가서 올라가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애 주기별 다양한 경험과 체험들이 저는 이렇게 지역의 장소회로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정학 대표님 모시고요. 어떠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이제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시작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도요 한 70명 이상이 남아 계세요.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지신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임을 다음에는 연수문화원이 한번 주최하고 다음에는 남동문화원이 주최하고 하면서 여기 문화원연합회 또 사무처장님 와 계신데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천 지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 무엇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잖아요. 예,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통해서 그런 자긍심을 조금씩이나마 좀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자리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긴 시간 패널들이 함께 청님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문학산 일대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미추홀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몫은 아까 최정학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길을 열어준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와 남동문화원, 연수문화원 그리고 주최해주신 학산문화원이 계속 몫을 좀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시민의 입장으로 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이 집담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